봄 메뉴 나왔을 때도 밥은 안 먹고 이렇게 고기나 야채 위주로 이렇게 먹다가 그 진짜 막 생크림부터 시작해서 약과 막 이런 거 나오면 벌써 정신 차리기도 전에 다른 사람 대화하는데 끼지도 않고 입에 다 드세요. 그래서 그거는 참 조치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식탐은. 그런 상황이고. 네, 계속해 주세요. 네. 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 이제 그 먹는 거를 그래도 조절한다고 하는데, 근데 아무래도 밥은 그러니까 가서 식사가 나오면 밥만 안 먹고 또 반찬은 똑같이 걷어 먹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먹는 게 아무래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늦게까지 계속 이제 간식을 먹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커피를 또 마시니까 이게 커피는 또 그냥 좋아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마시니까 이게 또 일찍 잠이 안 오잖아요. 밤늦게까지 이렇게 마시니까. 그래서 이게 겹쳐서 또 두통이 살살 이렇게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오늘 이제 가서 앞전에 CT 찍었던 거, 예, 그거 이제 결과, 이제 6개월 단위 모니터링이거든요. 전에 그 종양 뗀 자리에. 근데, 그쪽은 이상 없대요. CT 쪽은. 그러니까 CT 찍은 거는 이번에 복부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폐 쪽하고 했는데, 그쪽은 괜찮은데, 간 쪽이, 혈전이 발견이 된다.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7월 1일 날, 다시 이제 그쪽 전문 이쪽 하시는 그 분한테 저기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이관이 됐는데, 그쪽은 연결이 될 수 있다. 이 고지혈하고. 근데, 본인은 말은 조금 아끼시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전담하시는 게 그 대장 쪽이고 그러시니까. 예, 그래서, 그거 자세한 거는 그쪽에서 이야기를 좀 저기 해봐라. 그런 쪽이어서.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올려주신 자료 있잖아요. 예, 올려주신 자료 이렇게 꼼꼼하게 조금 나름은 읽어봤거든요. 저런 관련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약물 치료는 현재 하고 있는 게 있고, 근데 이게 LDL을 낮추는 건지 HDL을 높이는 건지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주니까 지금 먹고 있는 거고, 꼬박꼬박. 근데 중간에 계속 그쪽도 검사는 하는데 뭐 이쪽 줄이자는 소리 안 하는 거 보니까 수치가 좋지는 않나 봐요. 저는 숫자는 볼 줄은 모르고. 그리고 술은 진짜 많이 안 먹어요. 그래서 그 봄에 포도주 그거 샀던 거 지금도 이 없어지는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하나는 식탁에다 갖다 놨는데도 제가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람 없으면 이거 술 안 마시나 보다. 그래서 술은 진짜 적게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별로 걱정 안 되고, 그 다음에 담배는 원래 안 피고, 체중은 76kg에서 계속 그 상태에 쭉 유지되는데, 좀 체중은 좀 적은 편이, 표준 체중에 가까운 게 좋다고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운동은 아침에 원래는 안 하다가 영미님이 이제 그 녹즙 가면서 저를 체육관, 여기 서초 종합체육관 거기다 내려주는데, 체육관 안에 하는 헬스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 바깥에가 운동시설이 있어요. 야외 운동시설이. 바깥에 나가면 많이들 보시는 거 있잖아요. 네. 마을이나 뭐 이런 지역에 네, 이렇게 있는 거, 그 타입인데, 여기는 이게 전부 비가림이 돼 있어요. 비가림이 전체가 다 돼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잘 모여 있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써요. 제가 쓰는 시간대에는 최소한 보통 거의 없어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랄까 스트레칭 수준이긴 하지만 골고루 그렇게 꼬박꼬박 하는데 느껴질 정도로 좋아졌어요. 건강이 많이. 오른쪽 무릎이 좀 시큰거리고 이랬던 것도 많이 좋아져가지고 요새는 뭐 산책하거나 이럴 때 의식이 안 되고 계단 오를 때 이럴 때만 조금 의식이 되는 정도?
그래가지고 이 상태면 좀 더 지나면 산에도 다시 가도 되지 않나? 약간 요런 욕심이 날 정도? 예, 그 정도 상태고, 그리고 몸 찌푸둥하고 뭐 요랬던 것도 많이 풀려가지고, 예, 그래서 아마 좀 좋아지지 않을까, 아니면 운동 강도를 높여야 되나 조금 약간 고민을 하는, 예,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먹는 거는 거기 이제 적혀 있는 대로 그 주로 섬유질 쪽하고 단백질 이쪽 위주로 하고, 지방이나 탄수화물 많지 않고, 예. 그러니까 아예 안 먹는다, 반면 빵 안 먹는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어제 또 아내가 저기 나갔다 오면서 빵을 이렇게 한 무대기를 사다 놨더라고요. 근데 식구들이 다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제 뱃속으로 다 들어갔죠. 예, 그래서 오늘도 미보치과 간다고 갔는데 보니까 식탁 위에가 있는데, 가만 놔두면 이거 이제 먹고 싶으니까 머릿속에서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 이대로 놔두면 이거 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하면서 점심 때는 거기 있는 소세지 빵 먹고 소세지 피자 빵 먹고, 저녁 때 지금 또 되니까 거기 있는 카스테라 같이 생긴 거 또 먹고, 예, 요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잘 살고 있네요. 네. 근데 강영미 선생님은 왜 빵을 그렇게 사다 놓으셨어요? 저 얼른 보내고 새로 시집 가려고. 유 대표님이 국민연금 올해부터 나오시기 때문에 숨만 쉬어도 된다고 제가 했어요. 그러면 손해입니다. 그 빵을 이렇게 사갖고 온 건 세일하더라고요. 네. 한 무대기 이렇게. 근데 거기에 케찹빵이 들었는데, 케찹빵은 지상이가 좋아해요. 근데 한 며칠 동안 지상이가 아주 공헌이 컸거든요, 집안 저의 업무에. 그래서 걔한테 주려고 사는 거예요. 근데 다 드셨네. 아, 깨짤빵 다 먹진 않았어요. 그건 전 2개만 먹었어요. 4개인데 4개짜리였는데. 네. 네. 아, 그리고 거기 써서 올리신 거 중에 물 많이 먹으라 그래서 요새 물 먹으려고 노력 조금 하는 중입니다.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두통이 있었을 때 원인 뭐 이런 검사 같은 건 안 하셨나요? 예, 그때 안 했어요. 아,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예,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좀 아쉽네요. 예, 그것도 좀 아쉽고, 그 다음에 네. 옛날에 이제 한번 쓰러졌던 것도 어쩌면 그런 게 다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그 전에 항공사 있을 때랑 체중이 96kg까지 나갔을 때, 그때 아마 이쪽 고지혈이나 이쪽이 좋았을 리가 없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이후 생활도 그닥 이렇게 몸에 좋은 생활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이렇게 강의하고 봉사도 하고 뭐 다 좋았는데, 사람들하고 스터디하고 꼭 끝나면 뒤풀이를 했거든요. 예, 꼬박꼬박 그렇게 하고, 밥은 그것도 또 이 묘한 그 말이 있잖아요. 밥 먹고 술 마셔야 아예 몸에 좋다더라. 이런 말을 해서 밥은 밥대로 먹고, 근데 술은 술대로 먹는데 또 안주는 안주대로 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항상 저기한 상태를, 아마 그런 게 쌓여서 2010년에 그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아내가 거의 아내는 식사 시간을 못 맞추는 수준이 아니라 밥 때가 돼도 자기 배 안 고프면 식사 시간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밉기는 한데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제 건강에. 그래도 우리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가 아니라 젊었을 때 공부를 하면요, 되게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위에서도 이제 뭐 소화 효소라든가 이런 게 그런 어떤 시간이 되면 이렇게 분비가 되고 뭐 이렇다고, 위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공복이 이어지면 안 좋아진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해야지만 위장 질환도 걸리지 않고. 그래서 가능한 한 배고프든 배고프지 않든 이렇게 먹는 시간도 규칙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아무튼 유 대표님은 가족력도 있고 또 그동안에 유 대표님이 그런 어떤 불량한 생활 습관 때문에 아마 그런 젊은 날에 그렇죠? 뇌졸중이 오신 거잖아요, 그때. 그래서 뇌졸중을 한번 아주 젊은 날에 만나신 거고 그 후에는 또 계속 이제 건강 관리를 하시는 거고. 예. 그래서 모두 주변에서 보면 건강이 공짜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많은 맨 처음에는 이제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건강을 타고나시는 분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자고 이런 분들. 근데 이제는 후천적으로도 계속 이제는 건강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엔 누가 말씀해 주실래요? 아까 저보고 하라 그러셨는데 네, 말씀해 주세요. 자수해서 강명찾자. 오래간만에 들어요. 네, 자수해서 강명 찾겠습니다. 이게 고지혈증 그러면 이게 뭐 HDL, LDL이 그 종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거 매번 봐도 매번 까먹는데 이게 고지혈증이 HDL, LDL 얘기구나 이렇게 수치만 저는 이제 보는데요. 엑셀로 제가 2005년도부터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대단하시다. 지금 그러니까 20년치 데이터죠. 네. 네, 그걸 쭉 지금 봤어요. 방송하는 중에 10년 전 수치가 2014년도가 204. 이 고혈증 수치가요. 근데 정상 A가 200 미만이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정상 A가 200 미만이고 정상 B에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200 미만으로 내려간 적은 없고 정상 B 범위 내에서 다 들어온 것 같아요. 작년도에 207, 210, 뭐 그다음에 10년 전에도 204 그런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상 B에 머물러 있고 정상 A로는 아직 수치 관리로는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HDL은 40 미만으로 40mg 미만으로 돼 있는데 정상 A가 요 수치도 보면 다 정상 B예요. 59, 뭐 56 이런 수치고 LDL은 130 미만이 정상 A다라고 돼 있는데 이 LDL은 전부 다 130 미만으로 나오네요. 124, 119, 2015년도가 이제 151을 좀 높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정상 B에 이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뭐 이 고지혈증 관련해 가지고는 크게 정상 B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정상 A로 끌어올린다 이런 뭐 의지를 가지고 생활하는 건 아니고 잘 먹고 그다음에 잘 자고 운동 꾸준히 한다 그러면 뭐 거의 모든 수치가 다 관리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이 고지혈증 HDL, LDL 쪽에 수치는 나름대로 그냥 관리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개선을 해야 될 거는 이 소식이 안 돼요. 소식이. 집사람이 주는 대로 먹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반 공기만 줘 그러면 그 아내의 정성에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식탁에 올라오는 그 양이라든가 이런 반찬의 종류가 꾸준하게 그냥 가기 때문에요. 제가 뭐 의지적으로 이렇게 뭐 밥량을 줄인다든가 이거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아직은 뭐 이 소화계통이나 이 비뇨기 계통 쪽에는 건강하다고 보니까 실제로는 지금 현 상태로 그냥 유지를 쭉 하면은 최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식사량을 좀 줄이고 식탐이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그런 자리가 있으면은 과식을 하는 경우가 거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실제로는 어떤 밸런스가 좀 깨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하는데, 최근에도 만 70kg 공복이 한 70kg예요. 딱 70kg예요.
그런데 지금 172cm에 70kg면 조금 과체중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한 65에서 70 나와야 되는데 지방 출장 갔다 오니까 또 뭐 한 2kg가 또 늘었더라고요. 예, 2kg가. 열차에 앉아가고 그다음에 또 뭐 친구가 차려주는 밥상, 고기, 술 뭐 이런 걸 이렇게 먹다 보니까 주말 사이에 또 2kg가 늘었어요. 분주에 또 열심히 또 일하면 또 2kg 또 줄 거예요. 하여튼 그 데이터 관리는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시트를 거의 안 보다가 지금 이제 오늘 고지혈증 말씀을 하셔서 그저 과거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거 1년치 데이터 갖고는 뭐 감이 안 잡히고 한 10년치 데이터를 쭉 보니까 이게 관리가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걸 좀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네. 이야기 중에 사모님과 소통을 안 하시나 봐요? 그냥 뭐 그대로만 두시고? 눈빛으로 하죠. 눈빛으로. 언어적인 표현은 안 하세요? 언어적인 거는? 워낙 형이 상학이고 저는 형이 하학이기 때문에 얘기에만 밑존 본존도 못 차려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젊은 날에는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데 나이 먹으면 소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저는 젊은 날에 퇴근하고 와서 식사를 하고 10시에 자려면 항상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뭐 감자도 쪄먹고 막 이렇게 간식을 먹었는데 지금은 저녁을 먹으면 더부룩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기초대사량이 뭐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 나이 먹어서는 좀 식사량을 줄여야 이런 균형을 유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떻게 박은서 선생님, 네. 어떻게 고지혈증 이상 없으신가요? 제가 저번에 한 3주 전에 올렸을 거예요. 사탕 제가 9kg 사서 2점 몇 킬로 먹고 한 7kg 남아서 제가 3번째 올리겠어요. 왜냐면 사탕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소식의 개념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모임 가면은 일단은 많이 먹고 빨리 먹는 좀 식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10시, 11시까지 먹고 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침만 대신 이렇게 좀 붓는 거 외에는 그 먹는 거에 비해서 살이 조금 덜 찌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안 한다 그랬죠. 운동 정말 안 해요. 저는 걷는 것도 안 하고요. 그냥 그 5분 거리도 차 끄시고 다니는 쪽도 걷는 거는 정말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 아마 그 얼떨결에 가서 모임을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아마 67, 8kg였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사진 보니까 막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60kg대에서 50kg대 넘어왔더라고요. 근데 가장 큰 이유가 사탕을 그 9kg에서 2.5kg 먹고 7kg 정도 남았다는 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안 먹고. 그래도 지금 그러니까 온 바지 나갈 때마다 가방에 아직도 사탕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그러니까 뭐 혹시라도 입에서는 혹시 사탕 드실라 이게 그냥 인사처럼 할 정도 사탕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안 먹고 지금은 쌓아놨다. 그래서 그 봉투에 그렇게 찍어놓은 게 아침에 말씀드리고 저녁에 찍어놨을 정도로 많이 먹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 제가 11시, 12시까지 잠 자기 전까지 먹었는데 그거를 저번에 말씀드릴 때 10시까지에 제가 이제 제한선을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딱 끊으면 음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못 먹은 게 어떡하지? 괜히 제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저건 열량이 얼마 안 돼. 지금 먹으면 소화되겠지 뭐. 11시까지 먹었던 사람인데 뭐 저거 막 이렇게 합리화를 시켜서 먹는 거예요. 저거 진짜 좀 지나면 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먹었는데 그거를 좀 끊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주르는 부피가 복부에서 확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먹는 양으로 그게 다 빠지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복부에서 딱 빠지다 보니까 이제 당신 캠 안 나온다. 제가 입을 수 있는 옷도 입을 수 있고, 그리고 제가 한번 2주 전인가 아마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 눈앞에 뿌연한 게 그게 무슨 현상이 되냐 제가 한번 여쭤볼 때가 있었을 거예요. 2주인가 3주 지날 때.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조금 한 1.5kg, 2kg 정도 빠지니까 그 증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게 고지혈증 아니라 제가 그때 당뇨인가 고지혈증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현상이 살이 2kg 정도 빠지니까, 그러니까 몸도 가볍지만 그런 증상들이 어느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단지 이제 제가 못 먹으면 여기 이 눈이 막 떨어요. 그런 거는 있는데, 그 상태는 제가 바로 바나나를 2-3개씩 먹으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뭐 이게 또 금방 멈추더라고요. 근데 그 뿌연했다는 건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저번에 또 말씀드린 건강교실에 제가 도움을 받았다는 거는, 그러니까 자꾸 인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먹으면 안 돼. 조금만 참아볼까?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아침이 온 거예요. 그러면 배가 안 고파요. 그러면 조금 지나면 늦게 먹다 보니 식사량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위장도 조금 줄어들어서 그런지 가장 효과적으로 본 거는 복부예요. 복부가 살이 딱 빠지니까 증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몸무게도 많이 줄었고, 그냥 지나갈로 말씀하시는 얼굴에서 조금 윤기가 난다 할 정도로 조금 제도 편안하고, 식탐 하면 누구 빠지지 않을 정도로 다 합리화시켜서 먹을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음식 자체를 좀 안 살려고 그래요. 그냥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냉동실에 있는 거 먼저 먹자. 먹을 수 있는 거 먹자. 이렇게 해서 밥도 이렇게 해서 냉동실에 얼려놓은 걸 오늘 또 이제 그렇게 해서 먹긴 먹었는데, 예전처럼,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짧으면 다시 원래도 돌아가는데, 제가 오늘 타임라인에도 그거 적었는데요. 이 3개월이라는 시간,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되게 저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한 달 반이라도 위가 있잖아요. 조금 많이 먹으면 윗배가 나올 정도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덜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잠깐 사이에 한 달 반 사이에 저한테는 건강이 많이 도움이 됐고,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 건강적으로는 참 많이 도움이, 스트레스는 받아도 그거는 일시적인 거고, 일단은 건강상에서 좀 도움이 되니까 좋아요. 지금 몸이 되게 좋은 편이에요. 아침 일어나는데 일단은 가볍고, 그래서 그야말로 감사하다는 소리가 막 절로 나올 정도로, 눈 딱 뜨면 오늘은 뭘로 감사하지 할 정도로 그냥 좋아요. 그건 일단 가벼워서. 그러니까 아무 옷에나 꺼내 입어도 그래서 이렇게 항아리 같이 좀 됐던 게 조금 오므라들어서 뭐 날씬한 건 아닌데, 예전에는 뭐 단추가 미어졌다 그러면 그건 없다. 그래서 좀 좋아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계속 이어서 박은서 선생님 얘기를 하는데, 건강교실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이제 먹는 거 많이 가리고 있어요. 조절하시면서 건강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신 선생님이에요. 우리 연말쯤에 한번 시상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몸무게하고 지금 이제 가서 보면 한 10kg 정도 빠질 정도. 그때가 67, 8kg니까요. 얼굴 이렇고요. 옷도 뭐 안에도 부한 거예요. 최대한 가린다고 가렸는데도 부한데, 지금 어제 그제부터는 팥물을 조금 먹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통으로 볶는 거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먹는 물이, 그러니까 그냥 물은 못 먹겠는 거예요. 정말 못 먹겠어요. 물은 억지로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솔잎차라든지 아니면 이제 집에 있는 물은 못 먹겠는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거 이렇게 섞어서 먹는데, 먹어야 되는 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팥을 어제 이제 주전자에 끓여서 그걸 먹고, 그건 통팥이니까,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이제 가루 분쇄 내서 이렇게 숟가락으로 먹는데요. 괜찮아요. 팥물 그냥 먹으면 빌레 나서 못 먹고요. 거기다가 약간 소금, 그러니까 우리 천일염이라고 있고 아니면 미네랄이라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먹는데, 어차피 소금도 좀 먹어줘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 끼 다 소금을 지금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은 많이는 안 마시는데
예전에는 아예 안 마셨다가 조금 좋아지면 사람이 이 정도 하니까 좀 좋아지네? 이렇게 하면 좀 더 될 수 있겠네? 이러다 보니 팥물도 생각이 나서 거기다 이제 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 소금을 해서 아침 저녁을 먹고 그러다 보면은 되게 편해요. 일단은 먹어도 편하고요. 소화력 갖고는 힘들진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몸이 내가 안 좋고 눈이 뿌연하다고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이게 당뇨 같아요. 고지혈증 같냐고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저도 의식을 못했는데 어느 순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 3개월 동안, 4개월 동안 몸의 변화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 작년에 12월 달을 비교하면 많이 축소돼요, 몸. 그래도 뭐 지금도 여전히 뭐 있는데 그래도 그때보다는 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진짜 그 건강교실에서 그 수혜자. 수혜자래요. 네. 아무튼 그렇죠. 작은 거 하나라도 자기가 나쁜 습관을 이제는 버리고 좋은 습관으로 조금만 노력하면 변화가 일어나죠. 네. 또 한 가지 있어요. 이걸로 좋아진 게 물론 이제 그거 수면에 아침에 일어나는 걸 있잖아요. 예전에는 일이 강의가 10시 정도 있으면 9시 정도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거 제가 2월 때부터인가 개인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습관이 조금 들고 이제 너무 아까운 거 시간이. 그래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6시부터 7시 사이에 눈을 뜨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아침에 시간이 너무 활용도가 있고요. 귀하고요. 하다못해 유튜브를 봐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았던 거는 건강 플러스 아침에 일어나는 기상 시간이에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잘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놓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기상 시간. 너무 힘들어도 눈을 뜨고 있어서 못 일어나도 그냥 눈은 뜨고 싶은 거예요. 다시 자는 일은 없을 정도로. 그래서 가장 큰 변화가 아침에 수면. 네. 아침에 기상 시간. 자는 것도 그러니까 제가 좀 당기죠. 아침 부대끼니까. 그런 게 몇 개월 사이에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적어놨듯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분 만나서 이렇게 변했다는 거, 저는 제가 스스로 체감하고 느끼고 변화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몸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상 시간만큼 안 놓치고 싶은 거. 또 자는 한 있어도 낮아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강영미 선생님. 네, 저도 고지혈증에 속하진 않지만 조금 조심하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조심하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이제 탄수화물 안 먹는 그렇게 하고 있고, 요즘은 야채랑 토마토, 치즈 넣고 이렇게 리코타 치즈 이런 거 넣고 발사믹 이렇게 해가지고 단호박 샐러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아침 먹고 그러면서 그러긴 한데요. 저의 제일 큰 고민은 갑작스런 체중 증가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이요? 네, 5kg 쪘어요. 제 사이 다 그리 갔나 봐. 그러면서 가장 좀 놀라웠던 것은 복부 비만이. 그래서 밥을 먹으면은 막 너무 막 이렇게 조금 힘든 거예요. 그리고 무릎도 좀 아프고. 그래서 이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지금 제일 좀 급한 것 같아요. 근데 전에는 강영미 선생님이 화상에서 보면 얼굴이 옛날 사진 보면 얄쌍하시잖아. 네. 지금은 통통해졌어. 통통해요. 통통이야, 통통. 이제 좀 있으면 처음 만날 때 얼굴이 다시 나올 것 같아요. 처음 만날 때 조금 통통하셨어요? 아니 제가 날씬하셨지. 출산 전에는 48kg였는데 출산할 때 당시가 78kg가 된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리지 않았나?
이제 처음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30kg가 찐 거잖아요. 아니, 임신 계속 중 이게 그게 이제 임신성 그 이제 중독증? 그거 임신 중독 현상이 저희 엄마도 그렇고 네, 늘 그렇게 체중이 이렇게 늘어나시고 굉장히 또 이것도 많이 하고 근데 그때가 태어나서 제일 입맛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30kg 찔 때. 그래가지고 이렇게 배를 긁으면 그 배가 트는 거예요. 네, 맞아요. 깔라져요. 저희 거래처 직원들 오랜만에 만나면 강영미 씨 어디 갔냐고 막 찾아서 제 앞에서 못 알아봐가지고 진짜 끼리 다리가 진짜 이렇게 되고 근데 정말 아침에 일어나도 먹을 거 생각 저녁에도 먹을 거 생각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처음 그래서 그러면서 계속 산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둘째 놓고 이제 10kg 감량, 셋째 놓고 10kg 감량. 그러면 대략 몸무게가 좀 나오는데 하나 더 놓으면 이제 예전 몸매가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 그러고 나서 살이 많이 빠졌거든요. 빠지고 한참 뭐 이렇게 복싱 운동 막 할 때는 체중이 정말 많이 빠졌어가지고. 근데 이제 슬슬 이렇게 갑작스럽게 찐 것 같아요. 3월부터 4월에 이제 필리핀 갔다 왔을 때 그때 좀 괴롭더라고요. 그 후에 또 찌고. 그래서 지금 그게 좀 고민이긴 합니다. 살을 이렇게 챙겨 먹지 않는데 왜 살이 찔까요? 그리고 이번 건강검진에 헤모글로빈이요? 네, 헤모글로빈 수치가 이제 8로 나와가지고 항상 그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면 이제 고산병에 걸린 상태라는 거예요. 평지에 이렇게 발을 디디고 있어도 항상 이렇게 숨이 차고 이러니까 공황장애랑 증상이 비슷할 거다. 네,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변비약을 꾸준히 먹다가 계속 안 먹게 돼요. 그랬는데 이제 대원장님이 추천해주신 천연 성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늘부터 먹기로 했습니다. 철분제 먹으면서 조금 그 빈혈 부분을 조금 개선을 해야. 그래서 늘 좀 힘이 없는데 그런데다가 약간 야행성이어서 어릴 때부터 한 11시쯤 되면 오전? 그러면 그때도 조금 정신도 돌아오고 기분도 좀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밤 10시 되면은 자기가 싫은 거예요. 자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근데 이런 패턴이 계속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 독집 알바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 5일에 아침에 1시간 정도 하는 거니까 그거 하면서 이제 대표님 내려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그것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조금 이렇게 좀 규칙적으로는 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자는 시간 이제 관리를 필요로 해서 지금 그것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9시 30분 되면 무조건 기절하기로. 근데 그때 뭐 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9시 30분 너무 빠르죠. 5시 반에 일어나기 때문에 9시 30분에 누워야 적어도 10시 그래도 8시간은 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저도 최근에 느끼는 건데 이제는 힘든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막 그거를 먹는 걸로 보상받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움직임이 적을 때는 오히려 소식이 가능한데 움직임이 많을 때는 과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강영미 선생님이 최근에 또 이렇게 활동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잘 먹어야 된다. 네. 이제 그게 활동량보다는 오버가 되니까 체중으로 불어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힘든 일을 하면 더 살이 쪄요, 사람들이.
막 스트레스도 쌓이고. 그렇다. 그리고 한 가지 달라진 점은 수영을 제가 그만뒀어요. 맞아, 수영 여쭤보려고. 예, 2년 정도 계속 하던 수영인데 이번에 이 대표님하고 좀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이러면서 그 수영까지 하려니까 체력이 너무 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영을 그만둔 요인이 제일 좀 커서 수영복이 안 맞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빈혈 검사는 과거에는 몰랐어요? 본인이 빈혈이라는 거를? 되게 일찍부터 알았죠. 빈혈이. 초등학교 때 그 운동장에 애국조 할 때 쓰러지는 애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떤 개선이라든가 뭐 노력을 안 했나요? 보약 정도도 엄마가 지어주시고 그때는 피검사 이런 것들 코피 많이 나가지고 그리고 저의 가장 큰 거는 생리통도 심하지만 생리량이 많아서 그래서 병원에서는 자궁 적출을 하라고 권했어요. 그래서 이제 큰 대학병원까지 갔는데 대학병원에서는 그래도 조금 잘 먹고 철분제 먹고 하면서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러고 있는데 거의 그럴 때 제일 좀 힘들고 생리통도 심하니까 그때는 그냥 식음전폐하고 못 움직여요 아예. 그래서 이 빈혈 부분은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 이상도 없는데 자궁 적출하고는 단어도 무섭고. 근데 의사가 그 빈혈이 너무 그러니까 심각한 빈혈을 유도했나 봐요. 그 생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친구들도 보면은 이제는 보통은 안 그래요. 근데 특이한 경우는 그 빈혈로 많이 빠졌거든요. 친구들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건강에 해로우니까 오히려 그런 새로운 요인들을 제거하자고 말씀하신 거죠. 뭐. 네. 저도 이런 이야기는 또 처음 들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임신을 했을 때 제가 8.5였어요. 헤모글로빈이. 임신을 했을 때. 근데 저는 그때 이제는 쓰러졌거든요. 바닥에다가. 그냥 막 그 정도였는데 그 강혜민 선생님은 이제 적응이 되니까 그러고 하는 거죠. 재작년에 이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제 그런 원인을 찾으려고 모든 전신 CT도 다 찍고 어디서 출혈이 있지 않나 이런 조사를 했었는데 원인은 못 찾고 그러면 생리량의 문제가 이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간 과가 혈액 종양내과였어요. 네. 계속 피검사하고 계속 이제 수치 계속 개선하고 그런데 한 4.8인가 나왔을 때는 바로 정맥 주사를 바로 맞았어요. 바로. 그러니까 수혈을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수혈까지는 안 하고요. 수혈은 약간 조금 감염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 정맥 주사를 이어서 연달아 이렇게. 굉장히 조금 비용도 있고. 아무튼 계속 이런 어떤 빈혈 관리를 계속 하셔야 되겠어요. 네, 근데 되게 오해를 많이 받아요. 겉은 멀쩡하잖아요. 그러니까 날 괴롭히려고 저런다. 또 밥때 되니까 눕는다. 그래서 되게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게 호텔에서 다 먹으면 그때 내려와요. 제가 그러니까 겉으로는 명랑해 보이니까 다 그게 이제 사악하다. 아니요, 명랑한 게 아니라 맹랑해 보여요. 네. 그래서 저의 모든 실체를 아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무튼 계속 유 대표님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옆에서 보살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 이제 그 5시 반에 나가서 계속 미국에서 일하고 거의 6시 다 돼서 왔는데 그럴 때 집에 와서 식사는 하셨냐 그러면은 지금부터 먹어야지 막 그래요. 오늘 안 그랬는데요. 아니 보통 때. 아까 빵 잘 먹었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고지혈인데 빵 드시면은 결국 저도 불편하긴 하죠. 그래서 되게 그 기운이 없잖아요. 그럼 중간중간 잘 누워야 돼요.
네, 잘 누워야지. 네, 피로감을 너무 잘 피로감이 느끼는 많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배터리가 이렇게 방전되는 듯한 이런 상황. 그때 많이 움직이면 진짜 쓰러져요. 네. 핑 돌고 이렇게 산소도 부족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 게이지가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늘 이제 제가 했던 식으로 좀 쉬고 이러는데, 그게 좀 사회생활하거나 일반인들한테서는 조금 겉은 멀쩡한데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 네. 일단은 저기 체중을 조금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을 안 먹으려고요. 아침 점심 저녁은 먹고. 네. 근데 또 저녁을 안 먹는다고 생각하면 의식적으로 점심을 또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가장 이상적인 거는 삼시세끼를 조금씩. 적당량을 드시는 건데 그게 조금 쉽지는 않죠. 저는 원래는 양도 많지는 않아요. 양도 되게 좀 적게 먹어. 입이 짧아서. 근데 살이 찝니다. 아니면 활동량을 늘리시든지 이렇게 균형을 깨야 되는. 저는 그 맞아요. 얘기지만 살이 빠질 때는요 저녁에 잠잘 때 약간 공복감이 느껴져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살이 빠지는구나를 아는데 저녁에 배부르다. 그럼 뭐 계속 증가가 되고 그냥 보통이다 하면은 체중을 유지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뭐 시간이 없는데 제가 이제 사례를 하나 조사해봤어요. 보통 이제 고지혈증으로 인해서 고지혈증일 때는 우리가 대부분이 증상이 없는데 고지혈증은 오래 앓다 보면 보통 심근경색이라든가 뇌졸중 이런 합병증을 일으킨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57세 남성분이 고지혈증 10년, 고혈압 5년, 당뇨 10년을 앓고 있는 중에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느꼈어요. 이분이 호흡곤란, 식은땀 이랬는데 진단명은 심근경색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제 심장을 이제는 혈관을 확장술하고도 이제 한 달 만에 사망하셨는데 이제 원인은 심장 마비였고 이제 더 오래전에 원인은 고지혈증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사망 1위가 뭐죠? 암이죠. 그다음에 사망 2위가 뇌심혈관 질환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혈관성 질환이다 보니까 고지혈증과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서 증상은 없지만 혈액 검사를 통해서 건강검진 해마다 우리가 체크할 수 있잖아요. HDL, LDL,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그래서 그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뭐 진짜 아주 높은 분은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고 약간 높은 분들은 이제 생활습관 개선, 뭐 소식하거나 체중 조절, 뭐 운동을 해서라도 조금 관리하시면 우리가 좀 더 이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뭐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간과 혈전에 대해서. 그래요. 공부하죠. 뭐 다른 거 없으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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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의 건강은 사실 오늘 건강하다고 내일 건강이 보장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건강한 습관을 지켰을 때 내일 또 건강한 거고 건강은 계속 변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좋은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과식한다고 해서 실패 잘하고 할 것도 없고 내일 또 소식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희망을 갖고 계속 그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뭐 7분 남았는데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은 뭐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고.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계신 분들은 말씀하세요. 빈혈이라는 정의를 조금 전에 찾아봤어요. 적혈구수가 낮은 질환. 그렇죠. 전문적인 적혈구수가 낮은 질환이 빈혈이다라고 하는 거를 사실 좀 봤고요.
남자가 13에서 17 정도가 정상이고 여성은 12에서 15. 빈혈일 경우에는 남자 수치가 13 미만으로 내려가면 빈혈이고 여성은 12 미만으로 내려가면 빈혈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뭐 5다 8이다 이렇게 나오는 건 뭐 악성 빈혈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악성이죠. 아주 심각한. 피 속에 적혈구가 적당량 있는 것도 큰 행복이네요. 거봐요, 악성이래잖아요. 아 그런다니까요. 고기 사주세요. 고기 빨간 고기. 아, 이거 아무튼 철분제들 꾸준히 드시고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 하시면서 이렇게 계속 관리하셔야죠. 뭐. 네. 변화도 녹- 알려주세요. 녹을 많이 먹어야 돼요? 녹을 많이 먹어야 되냐고. 녹. 녹이요? 녹. 쇠가 녹순다 그러잖아요. 아, 철분을 많이 먹으라 그러니까 녹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녁 식사 안 하는 것도 한번 알려줘 보세요. 얼마 식사 안 하시고 나서 변화가. 저는 네. 3끼 다 먹는 편이거든요. 네. 간식만 저는 좀, 그러니까 원래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인데 그나마 이제 식단으로 조절이 좀 그나마 이제 네. 됐던 케이스인데 저녁까지 조금 안 드시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면 일주일 동안의 어떤 건강의 변화, 네. 노력한 그런 것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자기만의 일주일 동안의 목표, 네. 또 자기가 실천한 상황, 또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저도 올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